18번도 보시면 18번도 그게 들어있어. 18번도 그 너네 학교 프린트에서 준 내용 중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9, 20번 이런 거는 풀 수 있는 것들이야. 다 전부 다 보시면은, 쭉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별표 하나 쳐놔. 내가 체크를 2가지 해줄게. 다음 주에 이걸 조금 더 연습을 할 건데, 37번 있지? 전자기 유도 문제거든? 오늘 하는 거. 전자기 유도 37번.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시면 40번 문제가 있어요. 딱 봐도 뭔가 이렇게 좀, 그지? 어느 정도 느낌 오지? 이건 나올 거야, 얘들아. 이거는 거의 내가 이제 이 문제 아직 이거 못 찾았거든? 여태까지 기출결정이 2번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2번에서 3번 정도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이번 시험에서. 그래서 요 형태로 오늘 개념 설명하고 이거를 너네가 집에서 풀어오고 다음 주에 요 내용 플러스, 요 프린트 플러스 이제 요 약간 우리가 출제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 그 다음에 작년 기출들 위주로 해서 이제 거의 물투 위주의 내용이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니까 일단은 이거 우리 추석 꼈잖아,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4번 프린트가 한 56문제, 60문제 되고 요게 이제 50문제 될 거야, 아마.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같이 해옵시다. 이렇게 이걸 마무리해서 같이 2개 해오시고, 자, 그 다음 우리 프린트 3번을 볼게요, 일단. 자, 프린트 3번. 여기서 이제 답안지 수정 좀 해줄 게 있어요. 일단은 그 15번. 15번에 그 전류가 안 나와 있죠, 이게. 그러니까 B의 전류를 I로 놓고 푸시면 돼요, 이거는. B의 전류를 I로 놓고 푸시면 돼요. 조건이 좀 누락된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B의 전류를 I라고 놓고 푸시면 되고요, 이거는. 15번. 16번. 아, 미안, 16번. 16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20번. 이게 답이 1번이 이제 같은 이 답이에요. 반대로 나와 있을 거야, 아마 답지에는. 그래서 같은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9번이 그 B를 물어봤는데 B가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D가 B예요, 지금 이게. 29번은 그 A, B, C, D 표에 D에 B0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B야, B. 그러니까 그 B를 구하는 거였어요. 요건 같이 풀어볼 거야, 지금. 아마 너네가 28, 29, 30, 31 이때부터 조금 어려워지거든, 문제가. 그죠? 이 정도 난이도가 살짝 어려워지는 난이도야, 이제, 이게. 근데 보시면은, 있잖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거 문제 하나도 안 풀었지, 혹시? 하나도 풀었지. 그러면 앞에 넘어가서, 얘들아, 그 2번, 그러니까 첫 페이지, 맨 첫 페이지에부터 보시면은, 이게 스텝 1에 들어있는 문제가 기출 문제들이라고 했거든? 작년 기출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재 2번 있죠? 2번째 교재. 거기 2번째 교재 파트 2가 전체 수능 기출 문제라고 했지? 그거 반드시 푸셔야 돼요, 무조건. 그걸 꼼꼼하게 풀어야 돼, 거기는. 그리고 요 스텝 1에 들어가 있는 프린트, 이 문제가 작년 기출 문제야. 그러니까 이건 다 전부 다 작년도에 모의고사에 출제했던 문제들이었고, 뭐 4번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괜찮게 풀었죠, 이거?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요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8번. 요 8번 문제는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왜 푸냐면은 요 8번이 올해 9월달,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문제거든, 요게. 근데 요 조금 난이도가 높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난이도 문항 배치는 16번에 되어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거 18, 19번에 가도 문제가 없을 만큼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였었거든.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일단 요걸 생각해봐. 이게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이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접근할 때가 얘가 IC의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도선이 3개 깔려 있죠. 그러니까 A, B가 그리고 이제 C까지 깔려 있는 형태인데 그 X축상의 PQ에서 도선에 흐르는 그 전류의 자기장의 방향이 각각 양과 음이라고 조건을 줬죠, 지금. 그치? PQ에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의 방향이 양과 음이다라고 했고, 요걸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A, B가, 자, 봐봐. 이제 너네가 연립해서 그러니까 미지수를 세워놓고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이거는. 근데 보시면은,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나 모르겠네. 무조건 이 정가운데서 자기장이 가장 최소점 나오는 거 알겠지? 그죠? A, B의 전류가 흘렀을 때, 얘네들의 지금 세기가 같거든, 지금. 각각 반대 방향으로 I0가 흐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딱 정중앙점에서, 그러니까 즉 P점이 있는 위치에서 A와 B가 만드는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최소점이 될 거라고. 그지? 0이 될 수는 없잖아. 일단 이거 0이 안 되잖아. 무조건 케이스가 0이 안 되면은 지금 P와 Q의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P점이 무조건 최소점을 갈 건데, 그지? 그리고 P점은 나오는 자기장, Q점은 들어간 자기장이다. 무조건 지금 여기서, 그지? P점은 나오는 자기장이고 Q점은 들어간 자기장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났을 때 지금. 그러면 A, B가 이 P점에서 최소값인데 얘가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Q점에서 X가 찍히려면은 반드시 이 X가 A 플러스 B가 우세해야 되는 거죠. 얘는 C가 우세해야 되고. 그래서 방향 찾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거를 가능한 케이스를 뭐 X 동그라미를 경우의 수를 두고선 푸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더 빠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됐지? 그러니까 다시 A와 B는, A 플러스 B는 C와 무조건 방향이 반대일 거고, 여기서 P점에서 A와 B가 만드는 합성자기장이 최소값일 거야. 그럼 여긴 좀 더 크겠지. 근데 그러면은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좀 큰 값을 가졌어. A 플러스 B가. 그럼 C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됐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C가 여기서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꽂아주기 위해서 C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간다는 걸 바로 해석하는 거지.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안 하면은 그냥 뭐 XX 놓고 동그라미 놓고 우리 경우수 따져가지고 가능한 거 2개 비교해보고 되는 거 케이스 선택.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지 그냥. 그거보다 훨씬 빠르죠 이게. 다시 말하는 게 이렇게 자기장이 있었을 때 양쪽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가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Q? 이게 Q인가? 이 정도? Q? 이렇게 했을 때 요 거리가 같은 거리거든 지금.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은 얘네들의 자기장이 그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면은 여기가 0 또는 가장 최소값을 찍을 거라는 거죠. A고 얘가 B였을 때. 그래서 요 정도의 그 해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다는 거지. 요거는. 그지?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무조건 큰 값인데 PQ를 비교했을 때 여기 Q인데 여기가 Q 지점인데 그러면은 얘가 동그라미 X가 나오기 위해선 여기서 무조건 C 것 때문에 나올 것이고 얘는 AP 때문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겠지? 요거 해석하는 거 하나 알아놓으시라고. 이게 이제 이번에 9월 때 나왔는데 오답률이 높았어요. 이거 16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나머지 푸는 데 지장 없을 거고. 자, 넘어가서 우리 다시 아까 그 29번 이제 이거 아무도 못 풀었을 거 아니야. 그치? B가 없어가지고. 응? 아무도 못 풀었을 텐데. 자, 잠깐만. 그러니까 너네 대다수의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연립방정식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가 방정식 세워가지고 빠르게 식전개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보면 막 이런 거 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잘 없어지는 거 있고 막 바로 눈에 보이는 거 있고 하잖아. 근데 그런 고민 없이 어떻게 하다 보면은 또 생각 외로 그냥 생각 없이 식 세워가지고 바로 그냥 문제 놓고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도선 3개 깔려 있고 이제 딱 봐도 이거 그 내가 저번 주에 설명했던 거 기억나니? 어떻게 푸는지? 어떻게 푸는 게 유리할까 이거는? 그쵸. 원점 대칭 이용하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쉽게 접근이 되겠지. 보니까 B점과 C점이 원점 기준으로 됐지. 얘네 둘만 얘기해. 이게 지금 PQR이죠? PQR이니까 R과 Q에 대해 도선에 대한 해석을 할 때 QR 도선은 반드시 원점 기준 대칭 가질 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그거 없이도 한번 해볼게. 왜냐면은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우리가 어쨌거나 너네가 문제가 복잡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형태가 이제 이 전기력과 자기장의 문제거든. 그렇다면은 그냥 진짜 우리가 눈에 익은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그거를 그냥 해석해야 되면은 연립방정식 세워가지고 푸는 경우도 되게 많아. 봐봐. 요거를 우리가 A, B, C점을 지금 자기장을 줬고 방향을 안 줬지. 근데 A와 B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은 A점 자기장을 내가 플러스 3B제로로 놓을게요, 일단. 그 다음에 B점 자기장은 그럼 마이너스 B제로가 되겠지. 그럼 C점 자기장이 3B제로거든? 이렇게. D를 이제 구하는 거. D 얘를 구하는 거였었고. 근데 보시면은 A와 C는 무조건 P와 Q가 만드는 자기장이 같겠지. 무조건. 근데 얘가 지금 그럼 누구 때문에 결정될 거냐면 R 때문에 방향이 결정될 건데 R 때문에 방향이 무조건 뒤집어지지 않겠어? 얘는 A와 C는. 따라서 A와 C는 무조건 반대가 될 거야.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3b제로 나오는 거 알겠죠? 자, 문제 조건에서 준 거 A, B 자기장이 서로 반대래. 그럼 A를 플러스 B를 마이너스로 놨어요 일단. 됐지? 그 다음에 그럼 C점 자기장은 그러면 보니까 A와 C는 무조건 같은 PQ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거든 지금. 같은 거리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A와 C는 P와 Q가 만드는 합성 자기장이 같을 거란 말이지. 그럼 누구에 따라 결정되냐면 R점에 따라서 R이 만약에 오른쪽 가면은 X 동그라미, 왼쪽 가면은 X 동그라미로 자기장이 무조건 바뀔 수밖에 없는 위치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b제라는 걸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립식 세워볼게. 봐봐. A점 자기장과 B점 자기장과 C점 자기장의 세 개를 연립식을 세울 것이고, 그건 이제 P가 만드는 거, Q가 만드는 거, R이 만드는 거에 대한 합성 자기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식 세우면 되잖아. 이거는 봐봐. 빠르게 오히려 이게 빠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A는 B1, 아니, P가 만드는 자기장 B1 됐죠? Q가 만드는 거 B2 할게 그냥 첫 스타트니까. 그 다음에 얘는 B3 다 더하면 되죠.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그냥 방향이 뭔지 모르잖아. 어차피 얘는 벡터기 때문에 방향이 마이너스 뒤집어 나온다 그랬지. 그냥 우리 방향 고려할 필요 전혀 없어. 이거는 얘를 그래서 마이너스 3b로 놓는 거야. 플러스 3b제로 이렇게 놔버려. 되지? B는 어떻게 놓을까? B는 여기다 뭐라고 쓸래? A를 P가 3분의 1 만든다고 했으면 B는 거의 3배 떨어졌거든? A가 B1이면은 B는 3분의 1 B1. 애초에 얘를 3B1, 얘를 B1 놔도 상관없겠지?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B2. 방향 뒤집어졌죠? 그지? 플러스 얘는 얼마지? 2B3. 거리가 2배 가까워졌으니까. 됐죠? 6이 얼마면 된다고? 마이너스 B제로. 이렇게 놓으시는 거죠. C는 B1이잖아. 똑같이. 그지? 그다음 플러스 B2. 얘는 마이너스 2B3.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게 얼마면 되냐면은 마이너스 3B제로. 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B1, B2, B3가 나오잖아. 연립하면은. 그럼 B1이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은 B1은 마이너스 부은 거야, 그냥.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든 플러스 나오든 어차피 부가 결정될 거야, 여기서. 그럼 이거 정리해서 연립하시면 D점 자기장 구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다만 이제 연립하는 시기에 가는 거고, 우리가 만약에 자기장에서 물투 문제가 딱 이래. 뭐 도선이 3개 깔려 있어. 그리고 여러 지점을 주고서는 미지수 주고 자기장 방향 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고민 없이 할 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푸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게 눈에 보이면은 B와 C는 무조건 자기장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일 것이다. 그럼 A와 D도 무조건 자기장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QR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거거든. 여기다가 Q와 R이. 그러면 P점 자기장이 얼마의 세기지만 알면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P점이 예를 들면 이제 BC를 먼저 봐야겠지. AD 걸 나중에 구하기 위해서. BC를 보니까 P로부터는 거리가 3대 1인 거야. P점 자기장을 P라고 할까 그냥? 그럼 얘는 얼마냐면 그냥 P. 얘는 얼마니? 3P죠. 방향 상관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간에.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B는 무조건 플러스,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얘가 B라고 하면 맞지? B라고 할게 그냥. B제로니까 이게. 그럼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B일 것인데, 근데 얘가 얼마라고? Q는 B점은 마이너스 B제로, 얘는 C지 마이너스 3B제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놓고 정리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그러면은 이 P점의 자기장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는데, 맞지? 그럼 PQ가 0인가? 그럼 여기 AC가 0이 나올, 아마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P를 구하고 A에다 적용시키는 거죠, 그대로. 그리고 반대해서 D 만들어주고. 지금 B가 Q랑 R이 만드는 자기장. B가 Q와 R이 만드는 자기장. 맞죠? 그럼 그걸 A에다 어떻게 돼?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P랑 B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B랑 C. 네. 그 쌤이 미지수 문제. 이거는 P 거고, 그 다음에 요 B는 Q와 R이 만드는 자기장이지. 근데 그걸 A에다 어떻게 써요? A에다가? 그럼 이제 얘 구했잖아. P가 얼마인지 알잖아. 그럼 얘 뭐야? 어딨어? A는 3B제로잖아. 플러스 3B제로의 결과물인데 P가 얼마인지 알지? P가 몇 B제로인지 알잖아. 그러면은 A가 얼마인지가 나오지. 여기 자기장이. 원래 자기장이 만약에 플러스 A야.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마이너스 A지. 그럼 여기서 얼마 또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P 하면 더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D를 구하는 거지.
이해 가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30번도 괜찮게 풀었을 거 아마. 이것도 미지수 세워가지고 연립하시면 돼요. 요것도. 그런 거 연습하는 게 좋아, 이거는. 시간 좀 걸리더라도. 3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1번도 얘는 딱 그 특징이 보이지, 눈에. 그 실험 1, 2로 넘어갈 때 BC의 전류의 방향세기가 안 바뀌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위쪽을 플러스로 놓은 거야. 위쪽을 플러스로 놓고 실험 1과 실험 2를 했을 때 A 도선의 전류만 방향이 바뀌었거든? 그지? 근데 BC는 안 바뀌었잖아. BC는 전류 방향이 안 바뀌었고 전류 세기도 안 바뀌었는데 자기장의 5점 자기장이 3B0에서 3B0에서 B0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무조건 A 도선의 자기장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럼 A 도선이 지금 전류가 그 플러스로 위로 흘러가는 형태요. 그 화살표 나와 있지, 그림에. 그러면은 무조건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었을 건데 마이너스 3I로 바뀌었으니까 얘가. 그럼 자기장을 거꾸로 뒤집어 주겠지. 그러니까 5점 자기장 첫 번째. 얘는 플러스 3B0. 나오는 방향이죠. 그 다음에 이게 실험 1이죠. 실험 1. 실험 1에서는 합성 자기장이 플러스 3B0로 놓으시면 되겠고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B0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그지? 왜냐면 BC는 전류 방향 안 바뀌었는데. 그지? 그래서 A 도선의 전류의 그 방향이 바뀌면서 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지. 방향이 안 바뀌면 안 돼요? 응? 안 바뀌면 안 되죠. 왜냐면은 B와 C가, 그러니까 BC가 여기다가 자기장을 그 5점에다가 이렇게 놓잖아. BC가 여기다가 얼마인지를 꽂고 있을 거 아니야. 얘는 그대로지. 근데 여기서 얘가 1, 2 가다가 갑자기 뒤로 반대로 바뀌었어, 방향이. 그럼 이 A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무조건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얘 합성 자기장 무조건 바뀌어야지. BC가 만약에 예를 들면 BC가 0이라고 해봐, 합쳐서. 만약에 예를 들어 BC가 0이야. 그럼 A가 1, 2 가면 나오는 거지. 근데 A가 뒤집어졌어, 이렇게. 그럼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근데 저기서 플러스 3B0에서 플러스 B0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지. 그래서 그러면은 그지. 그럴 수 있어요. 맞아. 그러면 안 맞아. 해보면 안 나와. 성립이 안 돼요. 계산하다가 보면.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주로, 그러니까 너네가 있잖아. 자기장 문제 애들이 많이 그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심지어 답이 2개가 될 때도 있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수능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잘 봐. 사설기출 문제들 내면은 사설기출 문제를 조건 설정하다 보면은 답이 되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답은 뭐 예를 들면은 D 있는 위치에 자기장이 0인데 막 계산해 보니까 여기 어디서 8분의 한 7분의 한 20D 막 이런 데서 0이 또 나와. 그러면 사실 답은 D라고 해서 맞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답이 또 나와 버리잖아. 근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기장은 있잖아. 전기장과 다르게 자기장은 0 되는 점이 2군데씩 막 생겨버리거든. 도선을 3개 깔아버리면. 그래서 애매한 위치에서 이상한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해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답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약간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문제 특히 만들고 막 변형하다 보면은 조금 틀린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얘네들이 만드는 자기장이 뒤집어지겠구나라고 놓고 들어가는 게 더 타당할 거고, 그지? 근데 만약에 이게 했는데 안 돼, 이상해, 그럼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자기장 안 바뀌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 경우는 BC를 묶어놓고 해석하는 게 좋다. 이 2개를.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정리하시고 우리 이제 시험 준비합시다. 이게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A, B, C가 다 같은 방향이라고 했어요, 지금.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고 AC에 흐르는 전류색이 서로 같다 그랬어. 전류색이 같고, 그 다음에 이제 B에 흐르는 전류색이는 I0다. 그리고 X는 D에서 자기장이 0이고, 이제 X가 2D에서 자기장은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자기장 세기가 B0. 그러면은 야, A와 C가 같은 방향이라고 한다면 원래 2D에서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러니까 그림을 좀 그려볼게. 잠깐만.
잠깐만요. 그림 하나 그리고 가자 이거는. ED 이렇게. 얘가 C죠. 얘가 A고, 그 다음에 B도선이 3D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겠네. 이렇게. 자, 됐지? 그럼 여기가 ED야. 그러면 A와 C는 여기가 같은 거리거든. ED 떨어졌으니까 얘네들의 전류방이 같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0이 나올 거라고. A와 C가 합치면 무조건 0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B0라고 나와 있단 말이지. 이건 누구 거 때문이냐? 무조건 B 때문에. 그지? B는 무조건 내려가겠네. 그럼 얘네들이 전류방에 다 같다 그랬거든 지금? 그러면 전부 다 A와 C도 내려가는 방향이 나오겠죠? 됐지? 야, 그러면 있잖아. 이거는 이렇게 따지는 게 좀 좋아. 요게 그 0 되는 지점이 몇 군데가 생길 거라고. 이게 지금 2군데가 생길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요 계산을 따지면은 I고, 그 다음에 잠깐만, D에서 0이라고 했어. D에서. 자, 여기서 자기장이 0이래요. 여기서 자기장이 0이라면은 잘 봐라. 야, A와 C가 무조건 여기다 0 찍을 건데 얘 내려가잖아. 그럼 무조건 1, 2 갈 때 A 거 따라가겠죠. 자기장의 우세 방향에. 그러면은 A와 C의 자기장이 여기서 0일 때 이쪽으로 가면은 무조건 A 거 때문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 거거든. 그지? 무조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A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 0이 되려면은 누가? B가 X를 꽂아 줘야겠지. 그러면 A와 C의 합성 자기장이 얼마 나와야 돼? A가 지금 나오는 게 거리 B가 몇 대 몇이야? 이게 1대 3인가? 몇 대 몇이야? 1대 3이지. 그럼 A가 여기다 동그라미 6B 꽂았다고 할까? 그럼 C는 얼마 꽂아야 돼 여기다? C, X 꽂죠? 얼마 꽂아야 돼? 2B. 그럼 B 얼마 꽂아줘야 돼? B는 X를 4B를 꽂아줘야지. 그럼 비전류 나오잖아. 맞지? 여기가 거리가 2D잖아. 이게 거리 2D죠? 근데 D 떨어진 곳에 A의 전류 I가 지금 6B 꽂았을 때 얘는 2D 떨어져 4B면은 전류 얼마야? 대충 계산하면 나오겠지 이건? 몇 분의 몇 나오겠지? 그래서 B의 전류 구하죠. 그럼 이제 2번 해결되고 1번 해결되고 이제 3번 보기가 문제인 거잖아 결국. 그치? X는 D 외에 X축 선상에서 자기장이 0이 되는 곳이 2군데도 존재한다. 2군데? 야, 잠깐만. 이거 답이 이게 X 맞지? X. 한 군데지, 한 군데. XO X예요. XO X. 자, 여기 0 된 거 알겠죠? 이거 봐봐. AC만 놓고 봐봐. AC만 놓고 보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는 전부 다 뭐 나와야 돼? 나오는. 여기는 전부 다 들어가니 나와야겠지. 근데 잘 봐. 여기서 얘가 나오는 방향에 우세 자기장을 꽂을 것인데 B 때문에 여기 X 하나 꽂아가지고 여기서 0 됐지. 그럼 여기를 기점으로 이쪽은 전부 다 뭐라고? 다 들어가는 자기장이지. 근데 여기 어딘가는 하나 더 필요하네. 여기 어딘가는 X 자기장인데 B에 의해서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우세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무조건 0 생길 거라니까. 그렇지 않겠어? 여기서는 잘 봐. C 쪽으로 갈수록 X가 우세할 거거든 무조건. 그리고 B 쪽으로 갈수록 동그라미가 우세할 거거든. 이게 무한대로 가잖아. 이게 근데 갈수록. 그 여기 적정 어디선가는 반드시 자기장이 뒤집혀지는 점이 나올 거라고. 무조건. 다시 B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B점은 여기다 무조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우세하게 꽂을 거고 C점은 A와 C는 무조건 합성 자기장 여기서 X를 우세하게 꽂을 거라고. 맞지? 더 센 자기장이. 그럼 여기 동그라미에서 X로 바뀐다는 뜻은 반드시 0 되는 점 하나 찍고 넘어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가 0이 하나 나와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해 가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저번에 전기장 판단할 때도 전기장 방향 뒤집어지는 거, 자기장 방향 뒤집어지는 거, 그럼 무조건 0 하나 찍거든. 근데 얘네들은 지금 전기장과 다르게 여기서도 0이지만 여기서도 0이 나와. 2개 나와. 이해 가죠? 무슨 얘기. 이게 그래서 조금 어려워 더. 자기장이 더 어렵다고 한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는 2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서 존재하는 거지. 이해되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3개 중에서 2개를 틀리면은 빵점.
하나를 틀리면 0.5점씩 주거든 보통. 그래서 세 문항 중에서 두 문항 맞추면 0.5점. 됐지? 하나만 맞으면 이제 0점이고 두 문항짜리가 있잖아. 그건 0.5, 0.5. 하나면 1점 그냥 이렇게. 그래서 20점 만점. 이거 한 14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불러줄게. 1번에 채점만 먼저 하자. 일단 먼저 d 마이너스 2루트 2d, 그 다음에 2번에 플러스 y 2분의 3, 그 다음에 들어가는 x, 그 다음에 3번에 반대 있다 작다, 4번에 나오는 i0 3분의 5b0 3분의 5, 그치? 5번에 플러스 x 2분의 1 2, 그 다음에 6번에 나오는 들어가는 크다 같다. 7번에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x 4b, 그 다음에 8번에 마이너스 y 4i0 나오는, 그리고 9번에 2 들어가는 2분의 1, 그리고 10번에 반식의 2대 5, 11번은 이제 실험 2는 0, 실험 3는 b0, 그 다음에 실험 12번은 나오는 마이너스 x 작다. 그 13번에 같은 플러스 y 2분의 3i, 그 다음에 14번은 상 작다 띄지 않는다. 15번은 2i 나오는 크다. 그리고 16번은 f3n 2에서 1, 그 다음에 17번은 A는 강, B는 반, C는 강, D는 상, 그 다음에 2번은 반대, 3번은 인력, 18번은 2R0, 그리고 19번은 양공 5개 크다, 20번은 4i0, 그 다음에 루트 10 b0, 됐죠? 마이너스 4i0, 그 다음 루트 10b0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놓으시고, 자, 쉬는 시간 동안 좀 틀린 거 좀 고치세요. 어느 정도 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좀 쉬었다 할게. 이렇게 모시고 쭉 진행했으니까. 오더 좀 했니? 자, 봅시다. 그 전자기도 빠르게 정리하고요. 오늘 이제 이게 진도의 마지막이고, 사실 내용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이제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딱 하나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있잖아. 그 전자기도 현상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거야. 너희가 이게 되게 친숙한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중학교 때도 배우고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시간 때 전에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2 때 물리 하면서 또 한번 배우게 되는 거거든, 여기를. 그래서 이제 빠르게 좀 정리할게요, 여기는. 자,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전자기 유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알다시피 그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솔레노이드나 또는 이걸 코일이라고 같이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 솔레노이드 또는 코일을 도선을 이렇게 감아놨을 때, 자, 이제 특징이 이거 하나죠. 그러니까 일반화시킨 내용을 보시면은, 얘를 우리가 부를 때 솔레노이드 또는 그냥 이제 코일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크게. 어차피 가문수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솔레노이드나 코일이라고 부르고, 얘는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 내부의 자기장의 변화를 반드시 상쇄시켜준다. 이 성질이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자기장의 변화를 무조건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얘가 뭘 하냐면은 전류를 흘려주는, 그 자기장을 스스로 유도하는 현상을 나타낼 것이고,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요거를 자기장의 변화, 델타 B라고 쓰죠. 이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의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 자기장의 변화가 전류를 만들어주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자석의 N극이 만약에 접근해 온다고 하면은 그 N극의 이 자석의 단면적과 상관없이 N극의 자석이 들어왔을 때 이 내부의 자기력선의 오른쪽으로 변화가 생길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의 N극이 접근하는 케이스로 설명을 보통 하잖아. 그러니까 자석의 N극이 접근해 들어와. 그러면은 내부의 자기력선의 변화 방향이 오른쪽이잖아. 그럼 오른쪽으로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기고 그 자기력선의 변화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왼쪽으로 자기가 스스로 이 자기력선을 유도해야 되죠. 그치? 내부의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선 얘는 N극의 자석이 접근해 들어올 때는 그 N극의 오른쪽 방향의 자기력선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왼쪽 방향의 자기력선을 유도할 거고요. 그럼 왼쪽 방향의 자기력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앙페르 오르는 법칙 적용해서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도 전류라고 하죠. 그지? 유도 전류가 생기고 이 전류가 흐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전압이 필요합니다. 그 전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압,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생성되는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압이 있어야지 이 전류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반드시 유도 기전력이라는 유도 전압이죠.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 같은 말이야. 유도 전압이라고 불리우는 애가 반드시 발생해야지만 전류가 흐를 것이고 그 전류가 흐름으로써 외부 자기장에 대한 변화를 상쇄시켜주는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이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 패러데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해냈죠. 간단하지? 이건 알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과 그 오른쪽 페이지에 우리가 109페이지에 있는 뭐 방향 이런 거 자기력선 방향, 인력, 청력 다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 이거는 솔직히 책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많이 배웠던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요.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맞지? 그지?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얘들아 108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일반화된 내용만 정리할게요. 이 108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 그 일반화된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에 이런 거는 자 전자기도 현상이라는 거에 대한 의의를 생각해 보면 요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결국에 자석의 접근 후퇴 그러니까 이제 이 전자기도 현상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면은 결국에는 자석과 코일이라고 하기 간단하게 코일에 상대 운동이 발생을 해야 된다. 그치? 상대적 운동. 왜냐면은 상대적인 변화가 생겨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자석의 코일이 접근하든지 후퇴하든지 어떤 거리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만약에 코일과 자석이 가만히 정지해 있거나 또는 코일과 자석이 같은 방향으로 일정 속도로 운동한다고 하면은 내부의 자기장의 변화가 안 생기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부의 자기장에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상대 운동이거든. 그치? 상대 운동. 그러면 이제 상대 운동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어떤 속력의 변화가 생기고 운동이 생기고 그런 이런 변화들. 즉 이거를 좀 우리가 좀 확대 해석을 하면은 이 상대 운동이라는 건 결국 역학적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치? 포텐셜에 의해서든 운동에 의해서든 어쨌거나 역학적인 어떤 변화가 생겨야 돼요. 여기 무조건. 그치? 코일체. 그래서 이게 좀 확대 해석하는 거죠. 넓게 보면은 전자기도 현상은 단순하게 전류가 흐른다. 이게 아니라 결국에는 얘가 자석과 역학적 에너지의 어떤 그 에너지 전환이 뭐로 가냐면 결국 전류가 흘렀잖아. 또는 전압이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전압과 전류, 즉 전기 에너지로 가겠지. 그래서 이 자석과 코일이 역학적 에너지의 그 어떤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우리는 전자기도로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지금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에 의해서 내부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어요. 두 번째는 이 내부 자기장의 변화를 반드시 얘네들은 내부의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은 반드시 이 변화를 상쇄시켜줘야 돼. 이게 솔레노이드 코일의 특징이야. 그럼 이 변화를 상쇄시켜주려면 뭐가 필요하니? 전류가 필요한 거죠.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은 그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얘가 반드시 유도 기전력을 만들 것이다. 그치? 이렇게 되겠죠? 유도 기전력이 발생할 것이다. 반드시.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메 법칙 알죠? V는 I, R의 관계식에 의해서 전압이 있어요. 어차피 저항이라는 건 우리가 다른 요소가 아닙니다. 저항은 항상 일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저항이 바뀌는 경우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정한 값이야. 상수값이야 그냥. 심지어 저항값을 줄 수도 있어요. 뭐 10옴 뭐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그건 그냥 계산 문제, 단순 계산 문제니까 저항은 무시해도 되고요. 전압과 전류 비례 관계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려면 반드시
전압이 필요하다. 그래서 V는 I는 I 아래 관계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구나.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전자기도 법칙이죠. 됐지? 근데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의 그 자체를 놓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형태의 그 과정이 좀 필요하죠. 내부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작용이 필요한 거고, 이걸 또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역학적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를 이 역학적 에너지를 이제 이 유도기 전력과 전류에 해당되는 무슨 에너지냐면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의 일종이고, 이렇게 만든 장치를 우리가 발전기라고 불렀어요. 통합과학 시간 때. 그치? 이따가 또 한번 얘기할 거야. 그럼 전기 에너지에 대한 해석을 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기억나니? 통합과학 시간 때 배웠어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하니? 시계 알아, 혹시? 전기 에너지. 지금 결과적으로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전환된 거 아니야.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어떻게 돼? 전압도 알고 있고 전류도 알고 있어. V는 II다. 알고 있지? 혹시 알아? 기억이 안 나는구나. 우리 이런 말이 있어, 얘들아. 소비 전력이라고.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 식이 뭐야? 어떻게 왜? VI, 그죠? P라고 쓰고요. 전력이죠, 이게. 파워, P, 전압 곱하기 전류로 정의하거든? 그치? 근데 결국에 봐봐. 여기에 우리가 기전력이 발생해 전압이 생기고요. 전류가 발생해 I가 흘렀어. 전압도 있고 전류도 있죠. 그럼 뭘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소비전력 구할 수 있다고, VI. 근데 이게 소비전력은 좀 성전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봐봐. 이 소비전력이라는 이 P는 우리가 원래 해석이 뭐냐면은 일률이에요. 일률. 들어봤지? 일률. 일률이 뭐야?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P는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는 게 맞냐면은 T초 동안 W만큼의 일을 했어요. 이게 일률이야. 맞지? 이게 일률인데, 얘를 보시면은 W가 우리 뭐지? 힘 곱하기 거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힘 곱하기 거리 쓰시면은 T분의 힘 곱하기 거리 값이죠. 근데 T분의 S가 또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속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일률 P는 힘 곱하기 속도로 정의가 돼요. 맞지? 힘 곱하기 속도로 정의가 되는 게 원래 일률이야. 원래 역학적인 에너지의 일률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전기 에너지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쓰시면 이렇게 쓰인다고 했지. 맞죠? P는 VI. 이제 이 관계식을 좀 볼 거야, 우리가 이따가. 이 상관관계를. 그래서 이 VI, 전압 곱하기 전류를 우리가 뭐로 해석하면 되니? 일률로 해석하시게 되면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이지. 이게 전압 곱하기 전류 값이에요. 단위 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 그러니까 우리가 총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은 요 일률에다가 뭘 구하면 되는 거야? 뭘 곱하면 되는 거야? P에다가 시간 T를 곱하면은 전기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지? 그러면은 다시 말할게. 자,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은 이 역학적 에너지, 전자기 유도 현상은 여기서 이제 이런 운동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총 에너지, 요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죠. 중간에 쓸데없는 에너지 뭐 손실 같은 거 무시한다면은 결국 요 에너지가 요 에너지를 전부 다 전환되는 에너지 보존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아마 전자기도 여태까지 배우면서 이렇게 배운 적 없었을 걸 아마? 그럴걸? 이걸 보지 않거든 보통. 전자기도 한사면은 여기서 끝나고 전류 방향 찾고 뭐 이런 나오는데, 우리가 너희들이 아마 프린트를 받아서 알겠지만 작년 기출 문제에도 이게 나왔죠. 요게 나왔어, 요게. 작년 기출에는. 요 현상을 조금 우리가 더 공부를 할 거라고, 이거는. 됐죠?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물원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요게 안 나와요. 요게 우리가 필요 없는 거야. 수능에서 안 나오고. 근데 이제 내신 대비 과정에서는 이게 좀 필요할 거니까 이렇게 일단 하는 거 정리 하나, 식을 하나 알아놓으세요. 기억을 좀 되새겨 보면은 분명히 언젠가 배웠던 내용일 거야. 그래서 힘 곱하기 속도, 일률이죠. T분의 W, 일률이죠. 그 다음에 VI, 일률이죠. 이것도 정기적 일률. 그래서 왜 얘네들이 같은지를 볼 거야, 이따가. 자, 이거 하나 정리해주세요, 일단.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이 전기 에너지의 크기는 그럼 P가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 이거 사용한 시간이고, 그럼 전압이 커져야 전류가 커진다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키려면은 전압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 정리할 게 뭐냐면은, 그럼 유도기 전력. 이 유도기 전력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를 좀 봐줘야겠지.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이 크게 발생하는 조건. 그러면 기전력이 커진다면 전류도 커질 거거든. 그치? 기전력이 커지면 전류도 커질 거기 때문에 이 유도 기전력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면은 자, 자석과 코일의 상대 운동에 의해서 내부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를 상쇄시켜줬지. 내부 자기장의 변화가 클수록 당연히 기전력 커질 거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내부의 자기장의 변화를 크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부의 자기장의 변화, 델타 B가 커지는 경우인데, 이게 커지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기장 배웠을 때 자기장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어? 델타 B? 센 자석이 오면 자기장의 변화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S분의 델타 파이로 정의가 되죠. 파이로 정의가 돼, 파이. 근데 델타 B니까 델타 S일 거 아니야. 델타 파이일 거 아니야. 그지? S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얘가 S가, 봐봐, 얘는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얘 면적이 크게 들어오든 작게 들어오든 이 안에 자기로선이 몇 개가 변한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면적 상관없이 오로지 얘는 요 델타 파이에 비례합니다. 무조건. 그지? 그래서 기전력이 크게 발생할 조건은 무조건 델타 파이가 커질수록 좋아져. 면적 상관없이. 그래야지 자기장 변화가 커질 거거든. 내부에. 맞지?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코일의 가문수. 하지만 가문수 n이라고 쓰는데 사실 가문수도 의미가 없어. 왜냐면 한 바퀴 감아놓거나 두 바퀴 감아놓거나 이런 가문수를 가지고 정량적 계산을 시키지 않거든. 보통. 그러니까 가문수 크게 의미 없다. 자, 세 번째는 변화 시간이죠. 이 변화의 시간이 짧을수록 좋은 거야. 델타 T가. 얘는 짧을수록 좋아요. 얘는 짧을수록. 얘는 많을수록. 이렇게 정리가 돼서 결국 우리가 배우는 유도기전력의 크기, 전압이죠. 유도기전력, 유도전압의 크기 V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정리를 한다는 거지. 단위는 볼트. 해서 요거 가지고 I는 R분의 V 또는 뭐 V는 IR 관계식, 오메가 법칙 써가지고 요게 크게 결정이 되면은 전류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마이너스인데 이 마이너스는 렌츠의 법칙이라고 해서 렌츠의 법칙이지. 자, 이 렌츠의 법칙은 방향을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부호예요. 전류가 흘러갈 부호. 자, 우리 이런 거 하나 해볼게.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솔레노이드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있어요. 자, 솔레노이드에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되니? 여기 전류 흘러간다 칩시다. 전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압을 건 거죠. 이렇게 전압을 걸었어. 이렇게 여기에 전압 V를 걸었다고 칩시다. 그치? 전압 V를 걸면은 전류가, 아이고 이건 이 방향 아니구나.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이렇게 됐지? 그러면 전류가 여기로 흘러갈 거야. 전류의 방향이죠 지금. 솔레노이드 전류가 이렇게 감겨서 흘러가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흘러가면은 뭐가 생기냐면 반드시 자기장이 생겨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그렇지 않겠어? 전류 흘려주면은. 근데 이렇게 전류가 흘러가잖아. 솔레노이드잖아. 코일이잖아. 이 내부의 자기장의 변화가 왼쪽으로 생겼지. 어떻게 해줘야 돼? 상쇄시켜줘야겠지? 어느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지가 스스로. 그러면 이 자기장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오른쪽 자기력선을 꽂기 위해서 얘는 뭘 해줘야 돼? 전류가 흘러줘야지.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그래서 얘는 또 한 번의 전류가 흘러나오죠. 이 전류 뭐라 불러? 유도전류. 그럼 반드시 유도전류는 부호가, 방향이 우리가 원래 걸던 일반적인 전압전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흘러나오죠. 얘는 항상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마이너스의 부호가 붙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표현하면은 자체 유도라고 하거든. 그래? 자체 유도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체 유도 현상은 반드시 마이너스 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흐르는 전류나 전압들이. 그걸 설명하는 거야. 얘는 렌츠 법칙은. N 가문수 무시하고요. 됐지? 어차피 1이나 뭐 이거는 상관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파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도기전력에 대해서 자석의 변화를 볼 때는 델타 파이가 되게 중요한 값인데 이 파이라는 값은 사실 우리가 B 곱하기 S로도 쓸 수 있는 값이잖아. 자기장 곱하기 면적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면적도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 이 자석의 접근 후퇴의 경우는 면적이 크게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문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면적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이걸 묶어가지고 델타를 붙여놓을게요. 이렇게. 요거 해석 더 많이 하잖아. 훨씬 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전자기 유도 법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저
근데 일반적인 솔레노이드에서 무시하지. 우리가 이거는 물원에서 안 따지는 거거든 원래. 근데 내가 이것을 요새 이게 방향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물투에서는 전류가 물투도 안 나와. 이건 요새 물투도 안 나오는데 전류 흘러가면 자체도 현상이 일어나거든. 근데 물원에서 우리 솔레노이드 전류 흘렸다고 해서 이거 효과 고려할 이유는 없어요. 한미쌤이 저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와, 진짜로? 진짜로? 저 솔레노이드 말고 이렇게 그건 얘기해줄까? 그거는 얘기해줄까? 맞아. 그죠? 결정적인 중요한 그거 나온댔어? 그래, 그게 뭐냐면 전압 강화라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일단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합성 전류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가 전압이 V면은 이 V만큼의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못 흐르죠, 그게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따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건전지 연결 방향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건전지 연결 방향이 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하게 가면 더해지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빠지는 거거든,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 한번 얘기할게. 이따 안 되면 뭐 다음 주라도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아마 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요 관계식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일단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쭉 뒤에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 현상들이 어디 몇 페이지야? 110페이지 나와 있죠. 자, 거기에 첫 번째 거만 하나 봅시다. 5번에 코일의 운동에 의한 전자기도.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 그지? 균일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여기 X 이렇게 표시해놓을게. 여기서 X의 뜻은 뭐냐면은 자결선이 수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뜻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네모난 미음자형 도선을 하나를 오른쪽으로 등속도 운동을 시키죠. 중요한 말이지. 등속도 운동을 시킵니다. 여기다 오른쪽으로. 그러면은 얘가 쭉쭉쭉 진행하면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별 게 없었는데 여기 완전하게 오른쪽으로 딱 진입해서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맞지? 이거는 마치 저 현상을 해석하는 거랑 똑같은데, 얘는 원래 이 면적 내부, 이게 한 바퀴 감은 코일로 보시면 되잖아. 한 바퀴 감겨 있는 코일의 면적이 S고, 얘는 오른쪽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이 균일한 자기장 영역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진입해서. 그럼 어떻게 돼? 갑자기 내 면적 안에 X가 꽂히는 거 아니야? 없던. 그럼 뭐 해줘야 돼? 그치? 이거 X 상쇄시켜 주려고 자기가 스스로 뭘 유도할 거냐면은 동그라미를 유도 하나 할 거거든. 이렇게 동그라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돼? 이 방향으로.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반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때 반시계 전류를 플러스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내가 정하는 그냥 어떤 기준, 약속이야. 그냥 플러스 전류를, 반시계 전류를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이제 여기서 전류가 흘러요, 플러스가. 그지? 언제까지 흐르냐면은 완전하게 다 들어갈 때까지는 전류가 흐를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통과 구간 동안 전류가 흐를 것이다. 하지만 여기를 완벽하게 다 진입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자기장비는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전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지. 그지? 근데 이때는 X가 이번에 사라지는 케이스죠. 내 몸에 꽂혀있던 X가 사라지니까 그 사라지는 X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는 또 한 번 전류를 흘리는데, 그때 그 방향은 X 방향이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릅니다. 시계는 마이너스 전류라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언제까지 흐를 거냐면은 얘가 또 완전히 다 빠져나갈 때까지는 전류가 흘러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현상을 이해하시는 게,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죠, 이제. 맞지? 재원아, 잘 봐야지. 응? 자, 보세요. 됐지? 그리고 이제 요거를 전류시간 그래프를 하나 그려가지고 해석을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시간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자,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식으로 좀 볼까? 저 V는 마이너스 N인데 가문수 1인 거잖아. 이거는 무시하고요. 마이너스도 무시할게요. 어차피 전류는 플러스 마이너스만 표시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요 값을 BS로 쓸 거고, 요 BS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B는 자기장이 균일하니까 안 바뀔 거고, 면적 변화율로 계산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쓰면 얘를 뭐 마이너스 N 쓰고 B가 빠져나오고요.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면적 변화율로 계산할 수 있겠지?
근데 얘가 면적 변화율이 어떠니? 지금 진입할 때 속도가 일정하니까 일정하죠. 그럼 얘가 일정하다고 결국 얘도 일정하고 다. 그럼 전압이 뭐하니? 일정하지. 그럼 전압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V는 IR의 관계에서 얘 저항이 어차피 일정하니까 전압도 일정하니까 전류도 일정할 거라고. 그래서 얘는 항상 일정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은 처음에 진입할 때 동안은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진입하는 구간 동안은 전류가 흐르겠지. 이건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값에. 얼마나 흐를지는. 그러니까 얼마가 흐를지라는 거는 이제 몇 초 구간 동안 시간이 얼마나 흐를지, 크기가 얼마나 흐를지는 이렇게 정의가 될 것이고 반식의 플러스라고 했습니다. 이 구간 동안 전류가 흐르다가 다시 안 흐르다가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전류 흐르다가 다시 안 흐르죠. 이게 대충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흐를 것인데 전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압 전류가 일정하다는 거지. 얘가 전류가 일정하다. 이 내부의 자기장이 균일하고 이 도선의 이동 속도가 같다면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일정한 전류가 흘러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됐지? 이걸 이제 응용하는 문제들이 등장하지. 지울게요. 좀만. 잠깐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하나하고 동일한 상황에 여기다 다시 하나 더 그리자. 동일한 상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여기다 뭐 예를 들면은 이 도선을 가속 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얘가 이제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가속 운동되는 케이스. 뭐 여기 이거 똑같이 X라고 놓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자기력선은 그냥 X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 됐지? 이렇게 X가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얘가 만약 가속도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는 속도가 면적 변화율이 달라지지. 여기서 이 면적 변화 지워버렸네. 여기다 다시 쓰자. V는 마이너스 N B 델타 T분의 델타 S 이 면적 변화율이 증가하잖아. 그럼 전류 그래프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그치?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균일한 전류 그래프가 안 나온다는 거. 증가하다 떨어지겠지. 이렇게.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도선의 모양이 네모난 게 아니라 세모난 거가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들어와도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면적 변화율만 보시면 돼요. 미분만 하면 돼요. 이거 그냥. 미분을 할 일은 없겠지만 미분만 하게 되면 되고.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니 이거? 어떻게 그러죠? 가다가 증가 일정 끊어지죠. 면적 변화율 증가하니까 가다가 증가 일정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한번 뒤집어져 나오겠지. 전류 그래프는 맞지? 그 다음에 만약에 동그란 모양의 도선이 들어가면은 그래프 어떻게 그러죠? 대충 유추가 되죠. 대충 속도 일정할 때야. 다 둘 다 속도 일정할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뭐를 어떻게 집어넣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런 것들 조금씩. 그렇지 않겠어? 마름모 모양의 형태를 집어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집어넣었어.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봐도 알겠지? 그지? 삼각형 모양 나왔다가 그럴까? 대충 이렇게 돼서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이런 것만 알아놓고 이제 이거를 뭐 속도를 다르게 줄 수 있고 이 면을 이제 뭐 이렇게 이 방향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력선의 모양이 자기장의 이 면적 모양이 바뀔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주는 거지. 다음 주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별게 아니야. 하트 내가 장난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하트 집어넣을까? 하트 그냥 집어넣으면 못하니까 각지게 해놓으면 되지 뭐. 맨날 장난 삼아서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하트 집어넣으면 뭐 나오니? 하트 나와요 그러는데 진짜 하트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요 모양을 아이고 이게 직각이야. 90도로 쪼개 90도야 90도. 이게 집어넣었어. 어떻게 나올까 그래프? 대충 생각해봐. 그리고 별 이상한 모양을 집어넣어도 우리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봐봐. 얘가 증가하겠지 처음에 그지? 근데 여기서 뭐하냐 이게 일정하겠죠. 여기는 다시 뭐해? 감소하겠지 이번에. 그러니까 모양은 어떻게 나오겠어? 이거 아닐까? 대충 이렇게 가다가 맞지?
그러니까 뭐 이상한 모양이 나왔어 라고 하면은 뭘 구하시면 돼? 뭘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 면적 변화율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치? 됐죠? 이게 이제 하나의 유형입니다. 이게 뭐 유형 한 3-4개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X라는 자기력선을 또 고정시켜놔요. 책에 있는 그림 말고 필기를 좀 더 해놔. 이건 너무 딱 기본적인 이야기야. 그냥 일반적인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니까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그 문이 도선을 하나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습니다. 이렇게 원형 도선을 하나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컨트롤할 거냐면은 그래프를 하나 주고서는 자기장의 변화 그래프를 줘요. B, T 그래프라고 해서 자기장 시간 그래프를 준 다음에 이제 도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면적이 일정한 거야. S가 일정하죠. S가 일정하고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쓸 때는 이 식을 다시 바꿔 쓰면은 V는 마이너스 N 한 다음에 S를 뽑아버려. S를 뽑아버리고 델타 T분의 델타 B라고 쓰시면 되죠. 이렇게 B만 남을 거 아니야. 자기장 변화 그래프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죠. 됐지? 그럼 그래프에서 얘가 뭐 대충 그래프를 이렇게 이 정도 시작하는 걸로 주자. X가 지금 꽂혀 있어요. X가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적으로 X인데 그걸 우리가 플러스라고 놓은 거잖아. 맞지? 이게 X야. 플러스가 X라고 지금 조건이 지워진 거지. 그리고 자기장을 이렇게 그렸다가 일정하다가 다시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이렇게 그려볼까? 좀 작게 그려야겠다. 다시 여기까지 그려놓고 급하게 이렇게 다시 얘를 이렇게 그려볼까? 더 급하게. 저 기울기를 보셔야 되는 건 알겠지? 기울기, 얘는 더 급한 기울기. 더 급한 기울기로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해 볼게. 됐지? 그리고 이거에 해석되는 그대로 전류 그래프를 또 하나 그릴 수가 있어요. 쟤는 전류 그래프. 전압 그래프나 전류 그래프는 똑같은 거야, 그냥 얘네들은. 됐지? 그리고 요 구간 시간을 여기까지 이제 T1, 여기까지를 T2, 여기까지를 T3, 여기까지 T4. 이 정도는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됐지? T4. 자, 그러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처음에 X가 여기 면적이 이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장이 증가하잖아. 자기장이 증가하면 X가 막 증가하니까 얘한테는 X가 많이 꽂히는 거지. 결과적으로 얘는 스스로 X를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유도할 것이고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반식의 전류가 흐르죠. 반식의 전류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약속을 그냥 이렇게 잡은 거야. 반식의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냥.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전류가 대충 이렇게 흐를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때 전류는 무조건 일정하겠지. 일정한 이유는 T분의 B값이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요거는 일정하니까 요게 일정 다 일정. 전압도 일정, 전류 일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T분의 B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자기장 변화 없으니까 0이고 전류가 안 흐르죠. T2까지는 흐르지 않는데 여기서부터 T3까지는 이제 X가 감소하니까 이번에 X가 사라지니까 이 X 사라진 걸 자기가 유지하려고 X를 꽂아주고 전류는 시계 방향이 흐릅니다. 여기는 시계니까 여기까지는 마이너스가 흘러야 되는데 전류가 대신에 기울기 차이가 생기잖아. T분의 B가 아까보다 작거든 기울기가. 그러니까 전류 값은 좀 작게 그릴 거야 이렇게. T3까지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여기 봐봐. T3 구간을 넘어갈 때 있잖아. 자, 얘는 X가 감소하잖아 지금. 그지? 그럼 X를 유지하는 쪽으로 전류를 흘렸지. 그래서 시계였거든? 근데 이번엔 뭐가 증가하는 거야?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플러스가 X면은 마이너스는 지금 동그라미죠. 얘는 동그라미가 증가하지 이제.
그럼 동그라미 증가하니까 뭐 유도해야 돼? 그치? 동그라미 증가하니까 증가하는 거 막아주려고 x를 유도하겠죠. x를 증가시킬 거예요, 이번에는 얘는. 그러니까 똑같은 x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를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 가요. 여기까지는. 왜 그대로 가니? 기울기 안 바뀌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똑같잖아, 지금. 만약에 이게 여기서 내려가다가 기울기가 꺾여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달라져야지, 값이. 근데 기울기가 똑같다면은 전류도 똑같이 유지가 돼요, 그냥 이대로.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자기장이 마이너스로 갔다가 해서 전류의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류의 부호 안 바뀌고, 대신에 이제 이 전류 그래프의 기울기 꺾이는 정도만 가지고 전류의 세기를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서.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전류도 일정한 거지. 맞지? 요거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T4 이후 구간인데, 여기서 T4의 이후 구간인데요. 여기는 기울기 보니까 플러스지? 급하죠? 그러니까 전류가 와 요렇게 엄청 크게 요렇게 이 정도 흐르겠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지. 자, 우리는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 자기장의 변화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요. 그래프를 그려진 걸 보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 이 두 가지를 다 하실 줄 아셔야 돼. 그래프가 그려져, 전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 아니면 여기다 볼까? 전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졌어. 아, 그러면은 자기장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그치? 아니면 요거 가지고 전류를 그래프를 확인하시든지. 두 가지를 다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면은 뭐 자석을 하나 놓고요. 이렇게 자석을 N극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 원형몰이를 하나 이제 매달아 놓고요. 여기 설치해 놓고 얘를 이제 여기서 요 구간을 X, 요 구간을 Y라고 주는 거야. 이렇게 위치를 주는 거죠. 위치. 그리고 그래프를 뭘 줄 거냐면은 위치 시간 그래프를 줄 거야. 그냥 애초에 전류에 대해서 요 코일에 대해서 얘가 X인데 얘가 Y인데 이렇게 그래프를 주는 거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간 T에 대해서 위치 시간 그래프죠, 이게 지금. 근데 해석은 뭐 똑같아, 어차피. 왜냐면은 봐봐, 얘가 X 위치에 있다 Y치로 갈 때 이게 뭐겠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이게 속도죠, 속도. 그러니까 X에서 Y까지 빠르게 변한 거지. 이거랑 Y에서 유지하다가 다시 Y에서 X로 내려갈 때는 이번엔 좀 천천히, 길게 완만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변화 시간이 짧을수록, 급하게 변할수록 전압이 커질 거니까 누가 전류 클 거냐면 얘가 더 크겠지. 그지? 그 방향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얘가 만약에 자, X는 자율선이 나오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방향이니까 원래 얘는 X에 있을 때는 자율선이 나오는 방향이 있었거든, 이렇게. 근데 Y로 올라가면서 이게 사라지니까 그거 유지하려고. 얘는 이걸 유지하려고 이렇게 전류를 흘려줘야 돼요. 그치? X에 있던 애가 Y로 빠져나가면은 이 꽂히던 자율선이 사라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유지하려고 전류 이렇게. 그럼 얘는 전류가 뭐 이렇게 흘렀다고 치시면 이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하는 거 가지고 그래프 보면 되겠지. 반면에 Y에서 X로 내려갈 때는 이제 이 꽂히는 자기력선이 증가하는 거니까 상쇄시켜 주려고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지. 그래서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거. 이것도 기출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을 해석할 때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요게 하나 있고 요게 하나 있고 나눠가지고 해석이 됩니다. 맞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괜찮죠? 이거까지? 또 쉬었다 합시다. 지금 되니? 필기 좀 해? 해. 자, 됐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끝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요, 이제 하나 더 있어, 여기. 그 발전기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막대기 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디귿자형 도선에 저항 연결시켜 놓고요, 이렇게. X라는 자기력선이 지금 균일하게 꽂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균일하게 연결이 꽂혀 있고 저항 하나 연결되어 있는 디귿자형 도선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게 도체 막대기를 하나 여기다 얹어놓고 여기다가 도체로 이어진 막대, 전기 잘 통하는 애들이야. 그리고 이제 이 막대기를 잡아서 빼요. 오른쪽으로 운동을 시키는 거죠. 됐어? 오른쪽으로 이제 잡아 당깁니다. 얘를. 그러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막대기에 운동을 하면서 처음에 최초했던 위치로부터 요만큼의 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형태로 운동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속력이 일정한 조건이죠. 지금 속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거야. 속력이 만약에 저 막대기를 잡아당기는 속력이 일정하다고 한다면은 그 일정한 속력에 대해서 이 면적이 자꾸 증가하잖아. 여기서, 그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도체 막대기는 이 도선과 함께 한 바퀴 감겨 있는 코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코일의 면적이 자꾸 증가하는 거잖아. 이렇게 증가, 이만큼 증가, 또 이만큼 증가해서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속력으로 이동한다고 한다면 그 이동하는 간격의 그 거리가 다 같겠죠. 얘를 x라고 합시다. 델타 x라고 할게요. 그지? 델타 x만큼씩 이동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흐르는 전류의 방향 얘기할 수 있겠지. 전류 방향 어느 방향? x 증가하니까 x 증가하지 못하게 전류 이렇게 흐르겠지? 그럼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얘한테는 이 저항은 내려가는 방향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 도체 막대기 기준으로는 올라가는 전류가 흐를 거야. 이렇게. 그치? 전류가 이런 식으로 x가 증가하는 거니까 증가하지 못하게 동그라미 유도할 거고, 전류 이렇게 흐르지. 전류 흐르는 방향 아시겠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제 보시면은 전압은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대신에 BS를 쓰고요. 어차피 자기장 안 바뀌잖아. B가 일정하잖아. B를 앞으로 뽑아버리고 델타 T분 델타 S를 쓸 건데, 델타 S라는 건 이 면적의 변화율이거든요. 근데 면적 변화율이 일정하죠, 지금. 그지? 그럼 전류 일정하게 흐르는 거야, 무조건. 면적 변화율. 근데 이 면적 변화율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이 도선의 이 길이, 도체 막대의 길이를 L이라고 놓으시고요. 그럼 면적 변화율은 L 곱하기 델타 X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N 한 다음에 B를 앞으로 뽑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그러니까 L도 뽑아버릴 수 있겠죠. L까지 뽑아버려서 L 한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는 거니까 이게 속도거든, 지금. 그치? T분의 X잖아. 속도가 일정하다는 조건을 지금 줬어요. 가정했어요. 얘가 지금 등속도로 운동을 한다고 치면은 얘는 속도 V로 해석이 될 거고요. 그지? 그럼 NBLV라고 정리가 되지. 그죠? N은 어차피 가문수니까 의미 없는 거니까 떼버리면 BLV. 따라서 여기서 기전력의 크기 V는 BLV라고 보통 놓습니다. 이렇게. 요식 하나 정리할 수 있겠지. 전압의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BLV. 맞죠? 저 V는 속력이야. V는 소문자 V. 괜찮죠? 됐죠? 마이너스는 이제 빼버렸어요. 지금 생략했어.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속도 V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내가 얘를 잡아당기잖아. 잡아당겨가지고 얘가 등속도 운동을 하게끔 하는데 얘가 무조건 등속도 운동 할 수밖에 없어. 속도에 대해서 해석을 할 거야, 이제. 아니, 내가 아까 전에 등속도 운동한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면적 변화를 일정하다고 봤는데 사실 이게 무조건 등속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면적 변화를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왜냐면은 자, 자기력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기력 우리 크기 구할 때 어떻게 하니? F는 I, B, L 사인 세타로 구하지 않았어? BIL 해가지고. 맞지? 기억나지? 그럼 봐봐. 얘는 이 도선 막대기는 지금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가 흐르는 게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의 힘을 어떻게 받을 거냐면은 자기장 수직으로 들어가잖아. 전류는 수직 위로 올라가죠. 그럼 무조건 힘을 왼쪽으로 받지 않겠어?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것이고, 그 힘이 뭐냐면 자기력인 요 IBL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어요. 어차피 L 사인 세타는 일정할 거잖아. 90도인 거 맞고 L 길이 정해져 있고. 그럼 봐봐. B도 일정하죠. 어차피. 그렇지 않겠어? 그럼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얘는? 전류에 따라 결정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 힘의 크기는 전류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인데 전류는 누구에 따라 결정돼? 전압에 따라 결정되겠지? 전압이, 다시 봐봐. 만약에 내가 얘를 빠른 속도로 당긴다고 해볼게요. 빠른 속도로 당기면은 전압이 증가할 거야.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증가할 거고 자기력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전압이 커지면서 전류가 커져서 자기력도 커질 거기 때문에
얘를 내가 최소한 등속도 운동을 시키려면 얼마만큼 힘을 줘야 돼? 요 F만큼의 힘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얘는 등속도 운동할 것이고 내가 주는 힘의 크기는 저 자기의 크기랑 같을 거라고. 이해 가시죠? 얘는 등속도 운동하는 거야. 맞아? 이해 가죠? 이해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너네 학교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저항 연결돼 있고 저항 여기 또 전압이 또 있더라 이게. 그지? 이렇게 있었나? 전압이? 그리고 얘를 이렇게 준 거지. 이렇게 줘서 여기는 지금 균일하게 자기력선이 뚫고 지금 올라오는 영역이었나? 뭐 그랬었나? 이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도체 막대기를 하나 연결시켜 놨잖아. 이렇게 도체 막대기를 연결시킨 게 뭐에 연결시켰냐면은 이제 질량 M인 물체를 매달아 놓고서는 이제 달아놨지. 그러니까 이제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mg로 일정할 거라고. 그죠? 그게 뭐겠어 결국? 여기서 작용하는 자기력 크기랑 같을 거 아니야. 얘가 지금 무조건 등속도 운동한다니까 이게 얘들이. 그래서 결국에 mg 크기랑 얘랑 같을 거야. 맞죠? 얘는 등속도 운동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를 물어보냐면은 일단 이 저항 이거 무시할게요. 일단 이 도선 그 기전력은 무시하고 도체가 이렇게 막대기가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동그라미니까 얘 증가하니까 동그라미 증가하는 거 막아주려고 전류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흐를 거야 지금 이렇게 전류는. 그치? 전류 I가 흐릅니다. 그럼 그 저항에 전류가 흐름으로써 전압도 연결됐고 전류도 연결됐으니까 우리가 전자기도현상이 원래 뜻이 뭐라 그랬어? 에너지의 보존이라고 했죠.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바뀌는 과정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 지금 우리 에너지 전환되는 거 보이겠어? 보이니? 얘 무슨 운동하니 지금 추는? 반드시? 등속도 운동하죠. 얘 매달아 놓으면 등속도 운동한다고. 얘 등속도 운동하면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안 생기고 뭐가 변해? 그치? 추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죠. 반드시 그게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역학적 에너지 감소한 거지. 얘 역학적 에너지가 지금 감소하는데 이 감소된 역학적 에너지 어디로 가니? 어디? 여기에 전류가 흐름으로써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 흐르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것이고요. 이때 전기 에너지 우리 크게 구할 수 있죠. 있지 않겠어? 어떻게 보면 되니? 잘 봐봐. 우리가 아까 인류를 어떻게 구했지? F 곱하기 V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지금 등속도 V고 mg 힘 F 대신 mg 쓰면 되겠죠. 이게 일술이지.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T분의 W를 써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됐죠? 잘 봐. 그러면은 요 mg의 크기랑 요 IBL 사인 세타의 크기랑 같겠지. 맞지? 자 봐봐. 우리가 전압 BLV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어떻게 정할 수 있냐면 얘 저항을 R이라고 했을 때 R분의 BLV로 쓸 수가 있어요. 맞지? 저게 지금 흐르는 전류의 세기입니다. 그리고 F는 BIL이라며. F는 BIL이니까 저기다 저거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어? 맞지? 다시 F는 I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면은 R분의 BLV인데 L과 B가 들어있으니까 제곱 되는 거지? 그지? 이게 지금 자기력의 크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저항이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류를 구할 때 F 곱하기 V라고 했지. 근데 이 F가 무슨 크기랑 같다 그랬어? 얘랑 같다 그랬잖아 지금. 얘 등속도 운동하니까 얘 R점 0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요. 그럼 뭐 되지? P는 일률 구한 겁니다 지금. 누구의 일률? 얘가 하는 일의 일률 구한 거야 지금. V까지 들어있으니까 R분의 BLV의 제곱이죠. 맞지? 이건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R분의 V제곱으로. 그렇지 않네? 이게 R분의 V제곱이 뭐였어 우리? 이게 일률이잖아. 전기 에너지 일률이잖아. 맞지? 왜냐면은 우리가 일률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전기 인류를 V 곱하기 I라 그랬잖아. 근데 V 곱하기 I는 I 제곱 R로 쓸 수도 있고
R분의 V제곱으로 쓸 수도 있거든. 맞지 않니? 그죠? I는 오메가 법칙 쓴 거예요. 오메가 법칙. V 자리에다가 IR 집어넣고 I 자리에 R분의 V 집어넣으면 이게 나오잖아. 근데 지금 이거 뭐 한 거냐면은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 손실되면서 이 중력 mg가 얘를 당기면서 한 일의 양이, 즉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결국에 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력과 크기 같으니까 얘가 이 전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생기는 전류전압 크기와 같다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맞죠?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 에너지가 보존될 거니까. 따로 손실돼 나가는 거 없다고 무시하면은 여기서 감소한 에너지는 무조건 여기서 그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거라고. 그 크기는 반드시 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이해가니? 이해가? 요거는 그래요. 뭐 생소하지 내용이? 생소할 거야. 근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야. 식 조작하는 거야. 결국 두 개씩 가지고 한 거야. 요거 가지고 요거 2개 해서 됐지? 어렵지 않죠? 이제 여기다가 뭘 추가하면 되니? 건전지를 추가하면 돼요. 건전지 연결 방향이 중요한데 만약에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치시면은 얘가 만드는 걸 2라고 쓸게요. 2.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 빠지겠죠. 이게 전압이야. 그럼 전체 전압은 얼마로 계산하면 이 원래 전류가 1, 흘러가잖아. 근데 지금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때? 전류가 흘러가는 방향과 빠지는 방향으로 IR. 이게 전압이니까. 전압 차이. 이게 전압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이차라는 개념이야. 실제 전압은 여기 결정될 거야. I 자리에도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어딨어? I는 하고선 뭐 정리하는 거 여기다 써. 요거다 집어넣으면 되죠. 응? 맞지? 정리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이게 건전지 연결방이 같은 방향 연결돼 있어. 그럼 2개 더하면 돼요. 그냥 원래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전압에 의한 전류, 이 건전지에 의한 전류와 기전력에 의한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합쳐지면 돼. 더하게 하면 돼. 그냥 요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이해 가시죠? 이렇게 마무리 해놓으면은 될 것 같아요. 요거 필기 해놓으시고 됐지? 발전기 하고 문제를 한번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 발전기 하나 봅시다 일단. 자, 여기까지 해놓으시고요. 질문 있어? 없죠? 괜찮아? 지효 드니? 드니? 저기서 그러니까 힘을 주면 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같은 크기 힘이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V가 등속도 운동이 조건이 아니라 내가 당기면 무조건 속도가 등속도 운동이 될 수밖에 없어. 내가 빨리 당기면 힘도 커지거든 같이. 그러니까 얘는 항상 R자임이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럼 원래 내가 얘를 당기면 2를 한 거잖아. 2를 하면 운동거리가 증가해야 되잖아. 근데 운동거리가 증가 안 하는지 어디로 간 거야? 전기로 간 거다. 그게.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한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야. 마찰 저항 다 무시하면은. 얘가지 무슨 얘기지? 이거 수식으로 증명을 했잖아 지금 이거 여기서 아까. 우리가 그래서 F95V로 2를 했어 여기다가. 그럼 그게 근데 VI로 간단 말이야 무조건 다. 그 크기가 서로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수직 증명이. 기전력을 추가하면 전압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기전력을 추가하면 그러니까 건전지는 건전지는 그러니까 전압을 추가하는 거죠 거기다가. 근데 그 전압 연결 방향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냐. 그러니까 원래는 무조건 건전지 연결이 무조건 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건전지가 연결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돼.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저걸 당겨가지고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전류면 더해지는 건데 얘가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면 빠지겠지. 누가 더 커야 되냐면 얘가 무조건 커요. 얘가 원래 얘가 더 큰 거야.
유도 전류는 그렇게 크지 않아. 생각보다 전류가 약해요 되게. 그러니까 원래 기전력 2에서 새로 생긴 전류 뭐 IR 얘가 뭐 전압이죠 전압. 새로 생긴 기전력 V를 빼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E-V가 얘 실제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될 거라고. 실제 전압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I는 R분의 V 할 때 I는 R분의 V 할 때 그 기전력을 V를 여기다 BLV를 쓰는 게 아니라 E-BLV를 쓰는 거야. 맞지? 이 자리에다가 실제로는. 실제 전류는 이거까지 고려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이게 됐으면은 발전기를 더 놔봅시다. 발전기 통합과학 시간 때 배워가지고 또 익숙하죠? 맞지? 요것도 괜찮을 건데 아마도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원래 발전기 원리라고 하면은 N극의 자석이 있고 S극의 자석이 있는데 여기 자기력선이 지금 이렇게 N극에서 S극을 향해서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코일 하나 놓죠. 이제 약간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해서 대충 그려놓으면은 여기 이제 코일이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일 하나 들어있고 얘가 이제 그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 외부적 요소는 역학적 에너지겠죠. 회전을 시키지 얘를 이렇게 돌려주잖아. 이렇게 회전, 그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은 외부의 역학적 에너지가 회전되면서 여기 전류가 흐르니까 전기 에너지를 전환되는 거지. 이게 발전기야.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게 면적이잖아. 이 면적 A가 있고요. 이 면적이 변하지. 그러니까 이걸 식을 쓸 때는 우리가 V는 마이너스 N B 빼버리고 델타 T분의 델타 S를 쓰는 거라고. 면적 변화율. 근데 이 면적 변화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봐봐. 일단 우리가 그 개념 하나만 추가해서 얘기해 줄게요. 이제 각속도라는 개념이 있다. 들어봤니? 각속도. 말 그대로 그 1초에 몇 라디안 도냐, 몇 도 도냐의 속도예요. 정의는 오메가 T분의 세타로 정의합니다. 됐어? 한 바퀴 도는, 한 주기 동안 360도 돌면은 2파이 도는 거잖아. 그냥. T분의 2파이. 얘 각속도야, 그냥. 그러니까 속도라는 개념이 선속도라는 개념. 초당 몇 미터 가냐, 얼마의 거리를 가냐가 있고, 초당 몇 도를 도냐에 대한 각속도 개념이 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있잖아. 이거를 우리가 이 단면을 좀 볼게요. 이렇게 옆에서. 단면을 보시면 요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요 길이를 X라고 할게요. 근데 어차피 X는 바뀌지 않는 거니까 얘를 옆에서 봤을 때 회전하는 각도 세타에 따라서 얘가 처음에는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세워져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지금 세타가 0도일 때는요. 완벽하게 수직으로 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자기력선이 최대로 통과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때는 파이, 자속의 통과량이 최대값이야. 맞지? 세타가 0도일 때는 파이의 통과량이 최대값인데 만약에 얘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조금 기울어졌어요. 그러면은 대충 그리면은 이 정도로 기울어졌다고 할까? 이렇게 45도 정도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았어. 이렇게. 됐지? 자기력선이 꽂히는 방향은 지금 이쪽인데 이렇게 자기력선이 꽂히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얘가 이 정도의 길이를 돌았어요. 이렇게. 이 길이가 L이야. 맞지? 그럼 실제로 자기력선의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은 어느 면적을 통과하는 거냐면은 이 정도의 면적을 통과하는 양이란 말이지. 그지? 이 정도? 이 정도의 면의 수직으로 통과해요. L 하지 말고 A라고 할까? 여기 X까지 고려해가지고 면적 A라고, 면적 S라고 할까? A라고 할게. A 면적을 A라고 합시다. 면적 A. 됐지? 그럼 결국에 이 세타가 얼만큼 돌아가냐에 따라서 이 면적 변화율 A는 얼마의 크기를 가지니? 얘가 코사인 세타만큼 변하지? 그치?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요 면적 변화율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V는 마이너스 N B A 코사인 세타. 세타 대신에 우리 오메가 T 쓰면 되지 않겠어? 시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메가 T
dt 미분할게요. 한번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이 면적 변화율이란 건 결국에 a 코사인 오메가 t잖아. 코사인 함수로 갈 거니까 무조건.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볼까 같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t초 동안 자석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은 처음에는 자석이 통과량이 최대값이야. 최대값인데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코사인 함수꼴로 바뀔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 만약에 90도가 돌았어. 90도가 돌면 얘가 완전 세워질 때 누워지거든, 완전히. 그럼 내 면을 통과하는 자석 통과량은 완전 0이 돼버리잖아. 그지? 이 세타가 만약에 이제 90도가 되면은 얘는 이렇게 완전히 누워버려, 이렇게. 이렇게 누워버리니까 통과량이 0이잖아, 그냥. 요거 얘기하는 거죠. 맞아. 재훈아, 잘 봐. 봐야 돼. 너 지금 이거 놓치면 강의를 보세요. 어쩔 수 없지. 봐, 그래도 봐야지. 그지? 막 드문드문 기억이 날 거 아니야. 잘 못 들었으면. 그래도 봐야지. 안 보는 것보다. 그래서 강의를 꼭 보세요. 됐지? 그러면 이거 미분합시다. 미분하시면은 a 코사인 오메가 t 미분해서 여기다 쓰자. 마이너스 n 뭐 의미 없는 것들이야 이거는. b 그 다음에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로 나오죠. 그래요. 몰라도 돼. 맞지? 틀린 거 없지? a 오메가 사인 오메가 t 맞지? 마이너스 떼버리고. 그래.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없어진 거잖아. 어차피 요거는 전부 다 뭐니? 상수값이에요. 그지? 얘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각속도 정해져 있을 거고, 그잖아. 가문수 n 뭐 정해져 있을 거고, 자기장 정해져 있을 거고, 면적 정해져 있을 것이고. 다 상수값이니까 결국에는 사인 오메가 t의 꼴로 결정된다는 거지. 뭐가? 전압이. 그지? 전압이 사인 오메가 t로 결정된다는 얘기는 전류도 사인 오메가 t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파이 변화량에 따라서 전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니? 사인 함수꼴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발전기를 한 번 돌리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사인 함수꼴로. 이게 전류 그래프고요. 맞지? 그래서 발전을 하게 되면은 발전의 결과물이 뭐로 나와? 사인 함수로 나오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 때 발전기 한 번 돌리면 막 전류, 얘가 이제 시간에 따라 전류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교류 전류 나온다 했잖아. 그게 이렇게 이 원리를 가는 거라고. 맞죠? 요거 정도까지는 아마 학교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정리해 놓을 수 있겠지? 됐지? 자, 이렇게 해놓읍시다. 그럼 다 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뒤에 볼까? 마지막 하나. 전자기. 야, 제발 외워야 돼. 있잖아. 응? 사실 두 가지가 있잖아.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랑, 이거 저번 시간에 하지 않았냐 이거? 써줬지 내가 외우라고 하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 있고요. 전자기 유도가 있어. 이 현상은 서로 반대잖아. 그지? 얘는 뭐라고 하면 되니? 전류가 흘러서 델타 B 자기장이 변했어. 이거랑 얘는 자기장의 변화가 생겼더니 전류가 흘렀어. 이거잖아. 그지? 여기에 해당되는 지금 배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발전기, 그 다음에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거 있잖아. 스피커. 두 개 대표적인 거. 그리고 등등등 나오는 게 뭐 있어. 거기 보시면은. 자, 다이나믹 마이크 여기 있네. 여기 스피커 미안. 스피커 아니라. 큰일 날 뻔네. 마이크. 그지? 발전기 마이크가 되고요. 거기에 보시면 다이나믹 마이크, 금속 탐지기, 무선 충전기, 발광 킥보드, 교통카드, 놀이기구, 제동장치, 전기기타, 비파기 검사 장치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건 모두 전자기로 외우세요. 이거 외우는 것보다 여기 들어가는 거 외우는 게 편하지 않겠어? 여기 들어가는 거 저번 시간 했네. 전동기, 스피커 두 가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전류계까지 있어요. 전류계. 하나 더 추가하자. 전자석, 기중기. 이런 것들 되지.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생기는지, 자기장이 변해서 전류가 흐르는지를 보시는 거야. 외워봅시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숙제가 지금 프린트 교재 1번, 2번 다 끝나야 돼. 진도 다 나갔습니다. 맞지? 진도 다 나갔어요. 이제 어려운 것들을 하셔야 돼. 이제 수능 기출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알겠지? 5번 프린트 봐봐. 5번 프린트 5번. 여기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나밖에 한두 개밖에 없을까 봐. 자기 모멘트. 이건 지워 그냥 이거는 지우고 나머지 니은디귿만 풀어가지고 맞나 틀리만 보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전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전위. 전기장 나오는 거 풀잖아 우리가. 전기장 나오는 거 풀 거고 전위란 말이 나올 거야. 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전위는 플러스가 높은 쪽이고요. 마이너스가 낮은 쪽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플러스 Q로 가면 전위가 높은 거고 마이너스 Q로 가면 전위가 낮아지는 거야. 이거 정도까지 할 수 있을 거야. 전위. 문제 보면은 가끔씩 전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거든.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우리 40번 봐볼까? 40번. 이제 다음 주에 이런 문제를 좀 연습을 좀 할 건데 40번 문제 풀 수 있지 않겠어 이제? 이게 자기장이 그 변하는 거에 따라 전류의 그래프를 줬는데 이거 가지고 전류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자기장이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알 수 있지.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자기장 세기까지도 식을 표현하는 거잖아. 이거까지 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디귿 보기도 보시면은 도선이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도선에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우리가 방금 연습했던 거 있지. 그걸로 구하는 거죠. 됐어? 그렇게 해서 I는 R분의 V, P는 VI 써가지고 거기서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결국에 요건은 어떤 거냐면은 전력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T 한 거야.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거기 맨 마지막에 T 붙어 있지. 앞에 해당되는 꼴이 뭐겠어? P 꼴이 될 건데 보니까 거기에 I 제곱 R 꼴로 돼 있지. 식이. 그러니까 이거 봐봐. 다 해석하면 I0의 제곱에 R이잖아 이게. 몇인지는 거기 붙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꼴 해석하는 거죠. I 어떻게 표현할 건데 우리? 그 앞에 구하셨잖아. 했던 거. I는 R분의 V. V는 I. V 꼴로 표현하시잖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거 우리 아까 설명했던 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다음 주에 요 내용들을 해설하고 울트 5번 프린트를 해설하고 이제 작년 기출 보면서 이제 좀 더 가능성 높은 것들 마무리 정리할 테니까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준 프린트 있으면 다 가져오시고요. 일단 뭐 없으면 내가 뽑아주긴 하겠지만 학교 프린트나 뭐 교재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다 가져오시고 부교재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지고 오시고 가급적이면 됐지? 자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